네, 안녕하세요. 주세남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식 전문가입니다. 오늘 오택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찍었죠. 오택이랑 뭐 신성 ENG랑 또 하나 SY 이렇게 했고 세 종목이 음압 병실 중에 이제 대장을 차지할 것 같다. 근데 모듈 쪽으로 몰려갈 것 같다. 그 이유는 병상 부족이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주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텍과 신성 ENG 뭐 이런 애들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오텍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예상이 적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상승할 건지 그 관련주는 앞으로 흐름이 어떨 건지 나는 신성 ENG를 잡았는데 이거 버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제 방송을 시청을 하고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림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건데요. 하림은 내일의 이슈가 있어요. 그 이유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확진자가 1000명 밑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오늘 코로나 환자가 전일에 1000명이 딱 넘어가면서 음압 병실주로 슈팅이 쫙 하고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갭상승으로 빵 하고 뜨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후에 쓱 하고 물리는 모습이 나타났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바로 신규 확진자 1000명이라는 공포감으로 투자를 했는데 오늘 700명대로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 1000명 위로 넘어갈 거라고 계속 쭉쭉 뻗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700명? 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도망을 갔기 때문이죠. 주식은 기본적으로 도박입니다.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오르는데 베팅을 했으면 떨어지면 틀리는 거고, 맞거나 혹은 틀리거나 이런 쪽으로 베팅을 하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을 하는 거고,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 그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실 기반 위에서 분석을 해서 확률을 높이는 게 분석을 하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일단 뉴스에 나온 대로 1000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코로나 제3차 대유행이 잡혀서 700명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휴일을 끼고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환자가 줄어들었다라고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확진자 또 검사를 많이 했겠죠. 확진자 수가 또 내일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빠진 애들, 오늘 갭상승 빵 떴다가 쭉 빠진 애들은 내일 또 갭상승으로 또 날아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봐야죠. 갭상승을 못하더라도 내일 또 발표가 되고 밤사이에 또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이런 것들이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쭉 하고 날아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다음에 보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14일 오후 2시 40분에 나온 뉴스입니다. 정은경 본부장이 하루 확진자 최대 1200명까지 예상하고 있다. 최고의 위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3단계 고심 중이다. 라고 말이죠. 3단계, 2.5단계에서는 그 재택근무가 권고입니다. 3단계로 넘어가면 재택근무가 의무화가 됩니다. 가장 다른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국가 셧다운이 일어나는 게 3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3단계로 딱 들어가면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고심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 3단계로 딱 들어갔을 때 야 이거 문재인 정부 맨날 K 방역하면서 떠들더니 결국은 이게 뭐야 셧다운 됐잖아. 이거 뭐 국민들 속인 거 아니야? 기만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실질적으로 환자가 늘어나고 셧다운이 되면 당장 내 통장에 월급이 안 꽂히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테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레임덕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단계를 고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러다가 3단계 땅 때려버리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미리 밑밥을 깐다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3단계를 언급한 만큼 3단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정은경 본부장도 이야기를 세게 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1200명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 계속 겁을 주고 있죠. 현 정부가 국민들을 겁주면서 얻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백신을 사실상 확보한 게 제로입니다.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내년 2월 달에 공급받아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미국 행정명령에 막혀서 사실상 힘들어질 거거든요. 힘들어졌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백신을 확보한 양이 0이라는 거죠. 내년 상반기까지 0일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타격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명까지 이렇게 겁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는 3단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3단계로 간다. 여러분 갑니다. 저만 따라오십시오. 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사실 기반 위에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분석이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3단계로 진행이 되면 거리두기가 3단계로 진행이 되면 병실이 모자라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음압병실주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치료제 관련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치료제 쪽에서는 항체치료제가 있는데 항원치료제랑 항체치료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항원치료제 제가 지금 용어가 조금 헷갈리는데 항원치료제는 그 중증 환자한테 들어가고 그거는 녹식자가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체치료제는 경증 환자한테 들어가는 건데 그걸 셀트리온이 맡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치료제 상황인 거고요. 대웅은 경구치료제를 사용을 하는데 경구치료제가 임상 1상을 통과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지금 대웅이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 나온 리포트를 보면 대웅은 좀 많이 올랐다라는 느낌의 리포트가 나왔죠. 그래서 투자를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뭐 주변 상황 설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상황은 여기까지. 그래서 3단계로 넘어가는 순간 관련주들이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먼저 치고 올라가는 거는 병상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음압병실 관련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간 거는 오텍이 먼저 치고 올라갔는데 오텍 관련해서 모듈 관련해서 음압 관련주는 신성 ENG와 SY가 남아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텍이 쭉 치고 올라갔으니까 신성 ENG나 아니면 SY가 같이 후발주자로 쫓아 올라갈 가능성 열어놔야 된다라는 걸로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오텍은 좀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에 바이든 확정 요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이걸 왜 갑자기 바이러스 이야기하다가 바이든 이야기로 넘어가느냐? 날짜를 봐야죠. 바로 내일 오늘 밤입니다. 14일 오늘 밤 미국에서 선거인단 투표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미국은 연합국가잖아요. 각 주가 하나의 나라예요. 걔네들이 이제 인구 비례해 갖고 선거권을 갖는다고요. 주별로. 그러면 얘네들이 주별로 뽑을 수 있는 거는 누구한테 투표를 할 거야 라고 외친 선거인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나는 바이든 찍을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투표를 주세요. 아 저는 트럼프 찍을 겁니다. 저한테 투표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바이든이 승리하는지 뭐 트럼프가 승리하든지 누구한테 많이 표가 갔느냐 이렇게 갈리는 거고 만약에 뉴욕주라고 칩시다. 뉴욕주에 50개 투표권이 있다라고 쳐요. 선거인단이 50명이에요. 그러면 그 투표수가 50개겠죠? 50개 투표인단에 뭐 26대 24로 바이든이 이겼어요. 그러면 50개가 전부 바이든 표로 갑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그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누굴 뽑을 건지 선거인단 저는 누굴 뽑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선거인단을 뽑는 투표가 저번에 있었던 거고 그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는 절차가 내일 있습니다. 오늘 밤이겠죠. 오늘 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좀 중요한 게 내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요식행위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확정되는 게 뭔가 불안하고 찜찜한 상황으로 계속 이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걸 정확하게 딱 너 대통령이야 라고 공식화시킬 수 있는 투표가 내일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거인단은 14일에 딱 투표를 하고 이를 통해서 대선 결과 공식화된다라고 뉴스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내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5일 오전 10시 장중이죠. 이 투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찍어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떠들겠죠. 그러면 관련주가 확 하고 날아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1월 6일 날에 투표가 공식화됩니다. 근데 1월 6일 날에 공식화되는데 이걸 막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1887년에 법률에 의해서 뭐 상하원 의원들이 합동으로 주별 이의를 신청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의를 신청한 적이 있는데 지금 하원 의원을 민주당이 과반 이상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들고 일어나서 판을 엎어버릴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내일 투표가 된다라는 게 원래는 요식행위였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되는 거고 1월 6일 날 공식적으로 된다. 그리고 내일 투표가 일어나는데 투표가 끝나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바이든이 입장 발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관련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관련주 중에 대장주가 한성기업이었습니다. 한성기업은 바이든 때문에 6월부터 11월 달까지인가? 아무튼 한 400%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한성기업이 여기 언제요? 6월달부터 7월까지 2달 동안 얼마예요? 5,000원짜리가 2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한 400% 올라갔어요. 이게 왜 올라갔냐면 바이든이랑 대학교가 동창이랍니다. 동문이랍니다. 동창은 아니고 동문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400%가 올라갔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바이든 취임식에 초청장 받은 기업인이 이 하림 회장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림이 이 뉴스가 언제 나왔냐면 요때 나왔어요. 요때 나왔다고. 딱 나와서 조금 올라가다가 쭉 빠졌죠. 그리고 이제 다시 실금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내일 투표권 관련해서 이슈가 땅 하고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슈가 띵 하고 터지면 얘도 400%는 아니더라도 뭐 좀 먹지를 않겠습니까? 좀 먹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월 20일까지 계속해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일에 진짜 바이든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터졌을 때 슈팅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으면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죠, 우리도. 근데 1차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게 취임식 참석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때 얼마까지 뛰었어요? 18%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관련해서 뭔가 슈팅이 나올 때마다 자금이 쑥쑥쑥 들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내일 바이든 관련주로 엮을 수 있다로 정리를 하는 거고 우리는 종가 베팅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오전 10시까지 있다가 오전 10시에 슈팅이 나오는 거 보고 슈팅이 안 나오면 어쩔 수가 없고 슈팅이 안 나오면 손절 쳐야죠. 근데 슈팅이 나온다면 우리는 들고 한번 먹고 더 들고 갈지 말지를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6일에도 관련 이슈가 있다라는 거 메모를 하셔야겠죠. 물론 내일에 슈팅이 나온다라는 전제해 내일 슈팅이 나오면 1월 6일에도 체크를 해놓고 달력에다 체크해놓고 1월 6일 전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슈팅을 먹으러 들어가 봐야죠. 주식은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하림을 사라가 아니라 일정을 보고 이슈를 보고 투자 타이밍을 잡고 그리고 이게 이슈가 몰렸는지 안 몰렸는지는 이슈별로 슈팅이 나오는 거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제일약품 한번 볼게요. 제일약품 같은 경우는 주말 사이에 화이자가 통과가 됐습니다. 화이자가 통과가 됐는데 화이자 관련주인 제일약품이 오히려 빠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슈에서 멀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화이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제일약품이 슈팅이 나왔었는데 그 패턴이 깨진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약품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보는 이 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식을 보는 틀. 그 틀 안에 이슈가 있고 그 이슈에 반응을 해야 된다. 우리 채팅방에서도 오늘 계속 얘기했던 건데 주식이 가야 될 자리에 가지 못한다면 그 주식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갭상승이 나오지 않는 걸 보고 바로 정리를 했죠. 갭상승이 나왔어야지. 이슈가 있고 터졌는데 주가가 반응을 안 해. 그럼 던져야죠. 이런 식으로 주식을 보는 겁니다. 저희 채팅창에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죠. 저는 교육남이니까요. 그래서 저희 채팅창 정보는 영상 하단, 영상 설명란에 올려놓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다른 분들도 널리 봐야겠죠.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칠게요.